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전 시간에 좀 잠깐 제가 이제 매크로하고 해가지고 좀 다뤘는데, 이제는 좀 정식으로 하나씩 한 단계씩 여러분들한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해요. 구글 앱스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들을 사용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구글 독스 아니면 구글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시트, 엑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이 자동화 업무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증권 정보들을 뭐 자동화 업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한테 어떤 수강 신청들을 또 받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뭐 자동화 문서, 뭐 PDF 파일로 변환을 해서 또 이메일로 뭐 보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자동화 업무들을 이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통해서 다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파이썬 자동화 업무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지만은 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들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구글 드라이브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제 뭐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도 이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글 앱스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문서 자동화를 한다면은 요게 좀 더 유용하겠죠. 클라우드 구글을 사용한다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드라이브를 좀 제어를 하고 기본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선 좀 다루도록 할게요. 저와 같이 이제 구글 앱스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이제 폴더로 만드시고요. 요거는 그냥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결과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제 누르시면은 이제 더보기에 이 구글 앱스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엑셀 파일 같은 형태나 아니면은 워드 파일 형태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독스라고 하죠, 여기서는요. 그래서 이런 그 스프레드시트하고 이제 문서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도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이제 추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드라이브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앱스 스크립트를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요 같은 거 이제 스크립트 파일들을 이제 만들면은 이렇게 이제 코드들을 바로 작성할 수 있는 환경들이 나옵니다. 확장면은 이제 저 .js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펑션이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좀 보려고 해서 리스트 파일즈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저장을 하시면 리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 각 함수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선언을 할 때는 컨스트하고 이제 렛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 것들 형태, 나중에 아니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동적으로 좀 변할 수 있는 것들을 변수를 선언할 때 이제 사용을 해요. 뒤에 좀 뒤에 또 차이점이 있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폴더 아이디 정보들, 우리가 지금 할 것은 뭐냐면은 이 구글 드라이브를 하나의 이제 폴더로 선택을 하고요. 그 구글 아이디 폴더에 있는 정보들, 이 파일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구글 아이디의 그런 정보들은 어디냐면 위쪽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하나 만들면 요게 이제 아이디 정보예요. 그리고 요 접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 접근은 여러분들이 이제 권한을 허용을 해야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안성에 큰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폴더에 있는 내가 파일 정보들, 얘네들을 좀 자동으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선언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폴더 정보들을 담을 그 객체들을 저희가 할 거고요. 드라이브 앱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것을 객체를 가져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함수 정보들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get 폴더, 그 다음에 이제 by id 정보들을 저희가 위에서 선언했던 요것을 가져올 겁니다. 요게 거의 기본이라 보시면 돼요. 요만큼이 이제 기본인 거고, 그래서 드라이브에서 요 폴더 아이디 정보들을 그냥 가져오겠다 요곳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콘솔 로그라고 하는 것들은 프린트F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프린트F는 바로 요 위아래에다가 이제 찍어주는 프린터 F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싱글 커터 아닙니다. 싱글 커터 아니고 여러분들 키보드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역슬래시 형태의 특수 문자들이 있어요. 요걸 사용할 겁니다. 요걸 사용합니다. 이거.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이게 좀 헷갈리기보다는 잘못 썼었어요. 책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백지라고 하는 그 특정 문자이고 템플릿 리터럴 문법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문법이기 때문에 요걸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위에서 선언했던 그런 결과값들을 바로바로 이제 동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 좀 빠르게 우리가 출력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 꼭 요 방식들을 사용하지는 않아도 돼요. 하는데 요 근래는 요런 방식을 좀 사용하기 때문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은 저희가 폴더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뭐 싱글 커터나 이제 또 더블 커터 같은 것들을 집어 넣어서 그 변수 값들을 이제 가져오고, 또 이제 중간에 뭔가 중간에 끼면은 또 이제 싱글 커터를 집어 넣어서 구분을 합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포맷 스트링 방식으로 이제 사용하는데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달러라고 하는 것들로 바로 가져올 수가 있는 형태예요. 근데 그걸 이제 문법을 지키는 거죠. 저 특수문자를 사용을 해서요. 그래서 getName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는 가져오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로 위쪽에서 선했던 것들에 대한 getName 정보들을 바로 이렇게 폴더 이름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거를 바로 찍으면은, 프린터를 이제 콘솔에서 바로 찍으면은 이상한 문자들이 나와요. 이 위에다가 한번 좀 같이 이렇게 찍어 볼까요? 이렇게 디버깅 하듯이 이거를 이제 폴더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름이 좀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하나의 이제 다 하나의 이제 뭉태기 객체 형태이기 때문에 한 거고, 이 안에서 getName이라고 정보들을 이제 가져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폴더 ID 정보들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폴더 ID 정보 같은 경우는 getName ID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폴더 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될 건데, 그 중에서 ID 정보들을 가져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셨으면은 폴더 이름하고 이제 폴더 ID 정보들을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이 정보들을 가져오는 거죠. 한번 잘 찍어진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보시도록 합시다. 그래서 실행을 누르면은 우선 이렇게 권한 검토를 합니다. 이 권한 검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스크립트가 여기에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 거 거기에 대해서 권한 검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제 거 이메일 주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로그인 했던 것들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안전하지 않음으로 해주시고 그냥 허용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여러분들 메일에 여기 그 뭐 지메일 같은 경우는 다른 메일하고 또 이제 이렇게 메일을 가게 되어 있거든요. 보안상. 그러면은 여러분들 메일에 보시면 이렇게 알람들이 이렇게 막 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습을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뜨기 때문에 그냥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위쪽에서 저희가 이제 프린터로 했던 것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폴더 찍으시면 이런 정보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별 내용들이 없죠. 요 안에서 이런 것들 이제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보들이 이게 출력이 쭉 되는 것이고, 이 안에 이런 것들이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객체로 이제 담고 있으니까 네가 이제 정보들을 여기서 가져오려면은 이런 함수들을 사용해서 가져오면 된다. 어떤 것들을 제어하고 싶으면 이렇게 제어를 한다 라고 해서 출력이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한글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폴더 이름은 위쪽에 저희가 했던 이 구글 앱스 스크립트라고 하는 폴더, 그 다음 폴더 아이디는 우리가 지정했던 이 폴더 아이디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안에 있는 요 드라이브에 있는 이 폴더에 있는 이 문자들을 이 파일들이죠. 이 파일들을 내가 리스트를 뽑고, 그 다음에 그 파일들의 속성 정보들을 나는 좀 가져오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아래다가 이제 선언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컨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선언을 할 것이고, 파일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겠죠.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요 폴더 내에서 보시면 이제 get 파일즈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정보들을 그냥 다 가져오시면 됩니다. 얘도 출력을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은 얘도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 파일즈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오고, 또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속성 정보들이 있겠죠. 거기 안에서 이제 하나 선택해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얘를 출력해도 이상하게 이제 출력을 됩니다. 이상하다는 것은 이제 저희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펑션 정보들로 이렇게 출력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렛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언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얘는 변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몇 개의 파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시하기 위해서 0,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로 저희가 하나씩 이제 증가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일문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파일들이 있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제 돌려야겠잖아요. 그래서 has next라고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딱 보더라도 뒤에 다음 것들이 이제 파일들이 있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제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컨스트로 이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일 정보에서
지금 파일들이 있냐 없냐라고 확인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파일 안에는 다음 것들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넥스트라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수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딱 이 통째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파일즈라고 하는 것은 다음 걸로 계속적으로 얘가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은 파일 네스트, 그 다음에 그 파일 정보들을 하나씩 가져올 때는 다음 거 가져오고 다음 거 가져와서 이게 담는 거죠. 예, 담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위에서 선언했던 파일 카운트를 이용해서 플러스에서 하나씩 증가를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찍을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출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출력을 할 때도 아까처럼 특수문자 사용을 하셔서 저희가 파일 이름 정보들이죠. 그래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파일 카운트 파일 개수죠. 여기는 파일 개수는 그냥 파일 몇 번째이기 때문에 파일 번호 아무튼 파일이고 카운트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솔 로그,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이름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파일 이름은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일에 그 다음에 get name 똑같아요. get name이라고 한 것들을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get name 폴더도 get name이었었고요. 여기도 get name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찍으시면은 이게 콘솔 로그 같은 경우에도 한 줄로 나와요. 한번 볼까요? 저희가 보시면은 다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시면은 여기 좀 보시면은 파일이 뭐 역슬래시 n을 안 붙여도 되겠네요. 예, 어차피 얘가 구분해서 나오네요. 예, 1번 제목 없는 프로젝트, 2번 별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게 역슬래시를 안 붙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씩 출력을 하고요. 제가 이제 미리 좀 출력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붙여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래쪽에 ID 정보나 이런 것까지 콘솔 하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출력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아래쪽에는 저희가 이제 총 개수까지도 여러분들 출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총 개수를 출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설명드리면은 이제 get id 정보, 그 다음에 이제 타입 정보, min 타입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사이즈 정보, 그 다음 데이터가 크리에이트한 정보, 업데이트한 시간, 수정했던 시간들, 이런 속성 정보들이 이 파일 안에 다 담고 있죠.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이제 출력을 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은 정보들이 정확하게 다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글 앱스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 이게 파일들의 속성 정보들이나 크기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화를 할 것이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후에 저희가 이제 파일에 어떤 드라이브에 어떤 파일들이 있고 mp3 파일들은 또 이제 몇 개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엑스 파일 같은 것도 이제 유형들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짜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 업무들을 좀 기본적인 것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다뤄보도록 할게요.